쉽지 않은 현장들 많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특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소규모 현장들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메이저 건설사들이 들어가기 어려워지고 메이저 건설사들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까 금리로 시작했잖아요. 1군 건설사 안 들어가면 조달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 사실 전고점이라는 거를 회복했다라는 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니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 게 아니 뭐 지금 금리가 뭐 확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목동 같은 지역은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 풀린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뭐가 뭐 좋아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이게 좀 예상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동은 약간 조금 다른 의미라고 봐요. 목동 네. 이제 재건축들은 지금 규제들이 다 풀리잖아요. 안전진단 규제가 대표적으로 작년 12월 달에 이제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시행령이니 뭐니 이제 안전진단 기준들 다 바뀌어 나가면서 목동 보면 지금 뭐 목동 몇 단지 하면서 한 7개 단지인가? 네. 이제 안전진단 2차 면제 다 네. 되고 지금 재건축들 다 막혀 있었던 것도 이제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네. 분위기 타는 거랑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바뀌면서 그전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이었다가 이제 노후계획도시니까 목동 등도 이제 다 포함이거든요. 네. 그런 기대감들도 있고 반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임에도 그 가격이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다 보니까 애초에 정고점 회복이라 했었어도 애초에 그 정고점이 눌려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씩 이제 이유를 찾아 나가는 거지만 이제 전체적인 거시적인 흐름으로 보면 사실 지금 시장이 제일 사람들이 아리송해요. 저도 이렇게 빨리 반등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물론 사람마다 이제 마랑이 좀 다르죠. 이게 반등이 아니다. 데드캣 바운스다. 근데 조금 막 고양이 생각보다 많이 튀게 올라간다. 그러면 뭐 더블 딥이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가격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사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그리고 이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서 움직이는지를 좀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부인런님도 지금 뭐 어느 정도 이제 암흑은 좀 벗어난 것 같은데 그렇다 해서 이게 이제 반등 무조건 온다. 가즈하다 하면서 막 그냥 쭉쭉 올라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그때 이제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이제 실제로 작년에 올라간다 생각했다가 틀린 사람 입장에서 특히 요즘 거시경제 변수들을 요즘 단언하기 참 어려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딱 하나예요. 지금 어떤 마인드로 사느냐. 내가 이게 무조건 반등한다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많진 않은데 근데 적어도 지금 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다고 사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뭐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주식도 이제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뭐 지하 3층입니다.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뭐 바닥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동안의 국면들을 살펴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그래도 싸게 사는 거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산 것 같고 무릎에는 사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일단 무릎 가격은 된 것 같아서 샀는데 더 떨어지면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고 완전 바닥을 잡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이게 무릎에 들어갔는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그것도 나한테는 리스크거든요. 그동안 지켜보았다가 놓쳐왔었던 시간들이 있는데 특히 지금 사는 사람들은 투자자들도 있지만 실수요자들도 많이 사요. 예를 들어서 꼭 내가 들어가고 싶었었던 지역도 있잖아요. 뭐 목동 같은 경우 학군진이가 원래 가고 싶어서 가는 데들도 있고 대치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뭐 잠실 같은 경우는 원래 위치가 좋은 것도 있고 역시 학군 만만치 않고 뭐 직주 건적성도 있고 하니까 그동안 지켜봤었던 잠실 금액들 예전에 막 30억 돌파하니 많이 이럴 때는 막 못 쳐다보다가 막 그때 이제 20억 깨지면서 뭐 10억 중반대 이거 금매물 나올 때는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정도 가격에 들어가면 내가 적어도 합리적으로는 산 것 같다. 생각하면서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와보니까 막 다 가격대 5억 넘게 뛰면서 잘 샀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모르죠. 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적어도 지금 사는 사람들은 내가 적어도 지금 시점에 들어갔을 때 손해는 아니겠다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거래 가격이 지금 많이들 회복하면서 좋아졌다라고는 했지만 지금 분위기가 추격 매수까지 가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확신을 가지고서 막 사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네. 경기가 되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도 큰 마음 먹고서 사는데 네. 막상 가격을 보니까 정고점보다는 좀 싸다고 해도 지금 막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재현되니만이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어쩌고 막 네. 우리 반도체 수출이 몇 %가 막 그냥 박살 났고 네. 뭐 삼성전자가 뭐 어닝 쇼크가 나고 막 이런 마당에 뭔 투자냐 막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런 와중에 나는 큰 마음 큰 결심 내고서 왔더니 생각보다 안 싸. 네. 뭐지? 하는 게 요즘 분위기다 보니까 이게 또 가격이 어느 정도 급매물들 좀 거래되면서 요 호가들이 다 올라갔죠. 이 호가를 내가 받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네. 그러니까 아직 안 올라간 데들이 어디지? 하면서 막 그런 지역들. 지금 트렌드가 스팟별로 움직여요. 네. 뭐 강남구 전체가 다 올랐다. 뭐 강남구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긴 했는데 네. 마포, 성동구 다 올랐다가 아니라 여기서도 대장 단지들 막 네. 움직이고 대장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 움직이고 아직 안 올라간 구축들도 그 뒤에서 움직이고 아직도 안 올라간 세대수가 좀 적다든가 하자들이 조금씩 있는 데들도 이제 여기도 다 올라간 우리도 하면서 조금씩 움직이고 다음 동네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아직 회복 안 한 지역들 찾아 움직이면서 지금 은평구에서도 못난이들도 뭐 진짜 초급매들은 좀 거래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요즘 트렌드다. 아무래도 이제 실거주나 뭐 이만하면 사도 되겠다. 나 거주해도 될 만한 그런 좀 소위 말하는 대장 지역, 대장 단지들 위주로 먼저 거래가 되고 이제 반등하면서 이제 그 인근 지역도 약간 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상대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좋게 뭐 조금 들어본 단지나 들어본 지역인데 아직은 그래도 좀 덜 올랐다. 이럴 만한 어떤 뭐 재개발 지역이나 뭐 이런 단지가 있을까요? 그런데 뭐 한두 군데 소개를 해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제일 지금 인서울에서 추천드리는 데는 지금 노량진 뉴타운 강추드려요. 노량진. 가장 단적으로 보는 게 노량진 가격대가 진짜 노량진 7구역 막 이런 데는 저희 6억대도 거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조금 뛰어서 7, 8억 선으로 올라가긴 했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뭐 노량진이 7, 8억이냐 뭐 이런 얘기들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지역 네. 전후로 봐야 되고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게 소장님 여기 지역 어때요가 아니라 이제는 싼 데가 어디냐를 봐야 된다는 얘기했잖아요. 네, 좀 덜 오른데. 노량진보다 상급지는 어딜까요? 바로 옆에 있는 동작구 네. 흑성뉴타운이죠. 흑성뉴타운도 저희가 8억대까지 거래를 하다가 지금 다 12, 13억대로 올랐어요. 네. 물론 흑성뉴타운 전에는 뭐 15억, 16억도 호가 네. 가던 거를 생각하면 물론 여전히 정고점 대비해서 싸긴 한데 네. 먼저 회복들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다운 노량진 차례겠네 생각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런데 이제 노량진이 꼭 위가 먼저 올라가서만 그러냐 그 뒤에도 바로 대표적으로 부가연 뉴타운에 좀 들 수 있는데 이제 부가연 뉴타운은 이제 서대문구에 있잖아요. 네. 바로 맞은편이 아현 뉴타운이라서 네. 준마포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부가연 뉴타운도 저희 6억대까지 거래를 하다가 지금 부가연 2구역 같은 경우는 죄다 이제 9억 다 넘어갔습니다. 투자 9억이에요? 금액이. 네. 그러면 부가연이랑 노량진이랑 놓고 봤을 때 노량진이 훨씬 싸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1억에서 2억 정도는 노량진이 더 싸요. 네. 근데 전 노량진이 그만한 취급받을 입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노량진 입지를 제대로 보고 보면 3도심 접근성도 다 훌륭하고 교통이 되게 좋아요. 네. 노량진이 살짝 빠지는 거는 노량진동 자체에 이제 좀 직접 비교할 만한 아파트들이 좀 대표적인 게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네. 있지만 그런 거 고려해 보면 노량진 가격대가 지금 타이밍이다. 네. 또 좀 더 멀리 더 뒤 있는 지역 보게 되면 이문이경 뉴타운도 지금 되게 괜찮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이문이경도 이문 1구역 25평 신청한 애들이 투자 금액대가 5억 후반 필요한 거의 6억 네. 정도 봐야 되고 여기서도 나는 역세권 그리고 네. 84 타입 갈 거야. 네. 그러면 8, 9억 들어가요. 그러면 이래저래 노량진이랑 이문이랑 가격대가 비슷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문이경 뉴타운 139역은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오고 네. 착공까지 해서 공사하고 이제 일반 분양 앞두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시점 차이가 몇 년 차이 난다는 건 존재하지만 그래도 나는 반대로 말하면 2, 3년 더 기다릴 수 있어. 네. 라고 하면 노량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노량진이 현 시점에서는 되게 괜찮다. 얘기 드리고 네. 더 소액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일단 인서울 먼저 얘기하면 상계 뉴타운이 네. 이제 인서울 재개발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진짜 쌀 땐 2억짜리도 거래를 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2억은 없고 2억 중반. 네.
조금 올랐다라고 해봤자 5천이지만 2억 5천도 대단한 거가 전에 여기 상계도 다 5억씩 거래를 네. 했었던 데도요. 그러니까요. 투자 금액만 5억씩 네. 들어갔었는데 반토막 났죠. 근데 이게 2억 3억 빠진 게 여러분들은 에이 그거 가지고 왜 그래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반토막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고 상계 2구역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면 관리처분 총회 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속도도 그렇게 네. 늦춰진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가다 보니까 상계도 괜찮고 그다음에 좀 더 안으로 들어오면 성북구의 장인뉴타운에서 네. 장이 14구역도 2억대, 네. 15구역은 3억대로 갈 수 있는 매물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상계랑 비교라면 입지는 성북구가 훨씬 더 좋지만 여기는 이제 조합 설립되고서 그렇게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여기는 시간을 그래도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이지 그래도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안전한 재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서울이 2, 3억으로 갈 수 있는 데들도 존재한다. 이렇게 네. 얘기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반대로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 좀 이런 거는 좀 오히려 좀 피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옥석 가리기를 진짜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금융시장이 정말 혼란스러워요. 네. 우리가 사실 작년에 레고랜드 탈 때 터지고 막 한전채도 그때 6%를 막 찍니 많이 이러다가 네. 막 요즘 조금 진정됐다 해도 여전히 막 전기료가 지금 막 어마어마한 또 이상하고. 변수다. 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오히려 먼저 은행들이 터져 나가잖아요. 네. 우리가 SBB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 막 터져 나가면서 진짜 네. 리본 사태 시즌 2니 뭐니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도 했었는데, 근데 일단은 거시경제 얘기를 떠나서도 지금 금리가 워낙 높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업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졌어요. 네. 이제 일반 분양 세대수 우리가 보통 사업성이라고 얘기하면 현재 용적률은 낮을수록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네. 높을수록 즉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 세대수가 높으면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들 얘기했지만, 근데 그와 별개로도 지금 시공사들이 건자재 가격도 다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요즘 선별 수주를 해요. 리스크 관리하면서 일군 브랜드들이 그냥 굳이 적극적으로 수주 안 하고 공사비가 마음에 들면 들어가고 안 들면 안 들어가고 이렇게 가는데, 그럼 공사비가 예전에 불과 이제 1, 2년 전만 하더라도 평당 300에서 500 얘기가 엊그제 같은데 네. 지금은 서울은 600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요즘 수주되는 애들은 700 전후합니다. 네. 그렇게 가고 하이엔드 브랜드는 뭐 거의 8, 900선 이제 다 봐야 될 것 같은 게 요즘 분위기. 네. 가는데 그러면 일단 공사비가 다 올라가니까 네. 예전에 보던 분담 금액보다는 보수적으로,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진행할 때 내가 분담 금액 3, 4억 낸다라고 네. 생각했다가 진짜 못해도 1억 정도에서 많으면 2억 정도는 더 부담하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거가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된다는 게, 전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첫 번째는 사업성, 두 번째는 입지, 세 번째는 조합원들의 부담 능력을 봐야 된다는 얘기들을 해요. 결국 엮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사업성 좋으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 뚫고 갈 수 있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입지가 좋으면 설령 사업성이 나빠도 그냥 우리는 한 채를 분양해도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어. 분양으로 뚫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강남 일반 분양 세대수 보다 보면 100, 200밖에 안 되는 네. 애들 많잖아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에 2000세대 일반 분양입니다 하면 사업성이 좋다보다도 느끼는 게 저 미분양 터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밖에 안 하잖아요. 오히려 한 세대를 분양해도 분양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잘 갈 수 있고, 결국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사업성의 영역인 거죠.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상 진짜 핵심인데, 조합원들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사업이 좌초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강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동부 이천동에 레미안 첼리투스는 1대1 재건축을 가면서도 갔잖아요. 일반 분양 필요 없어. 우리 임대주택 안 지을 거야. 네. 쾌적하게 갈 거야. 조합원들이 분당 거의 6억 가까이 내면서도 네. 그냥 우리는 가야 하면서 가면 짓는 거예요. 우리가 임대 아파트 없이 1대1 재건축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네.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동부 이천동이니까 된 거죠. 네. 조합원들 수준이 좀 되고 돈 지불 능력이 되고. 근데 뭐 강남권역 같은 경우도 1대1 재건축 얘기들이 나오는 데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강북에서 이 동네가 막 이런 데들 중에서 분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면 이 조합원들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서울만 해도 그런데 경기권, 지방 진짜 옥석 가리기를 잘해봐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서울이라고 해도 괜찮은 투자 금액대들이 분명 존재해요. 네.
그런데 굳이 리스크를 그렇게 안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요즘은 더더욱 중요한 게 주어 설립 안 된 애들은 더 주의해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신통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여기들도 투자해서 돈들은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보면 단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데 완공까지 보면 쉽지 않은 현장들 많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특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소규모 현장들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메이저 건설사들이 들어가기 어려워지고 메이저 건설사들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까 금리로 시작했잖아요. 1군 건설사 안 들어가면 조달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역시 건설사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1군 건설사 봤을 때 평당가 비싸다 이것만 가지고 보면 근한시한 거고요. 우리가 2군 건설사인데 우리가 평당 우리는 500에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평당 500이래 이게 끝이 아니라 근데 그 2군 건설사들이 부담으로 해서 우리 지급 보증인이 이제 책임 준공인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PF 대출 들어갔었을 때 PF 금리가 달라요. 요즘 금리 막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보면 1군 건설사로 가는 게 더 싸게 먹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 금리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요즘 사업성 떨어지는 애들은 엎어질 가능성도 높고 특히 지금 새로 진행하는 애들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일몰제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신청까지 2년 안에 안 하면 일몰. 이제 추진위원회 인가로부터 이제 조합 설립 신청까지 2년 안에 안 하면 정비구역 해제.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사업시 인가 신청을 3년 내에 안 하면 또 해제. 이 규정이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2012년도에 생겼는데 그 전에 그때 당시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있었던 정비구역도 막 해제하지 신규 지정들 안 했잖아요. 일몰제가 쟁점이 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움직이는 신통이니 뭐하니 이런 애는 다 적용되다 보니까 어영부영하다가 사업성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해지할래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영부영하면 강제적으로 일몰하도록 규정이 생겼다 보니까 조합끼리 막 뭐가 생각보다 사업성이 안 나오고 분담 금액이 뚜껑 까보니까 1인당 5억씩 내야 된다. 이래 버리는 순간 엎어질 사업 현장들이 꽤 많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소액으로 지금은 막 모아타운 될 만한 곳들 소액으로 갖다 선정되면 가격 좀 뛰면 팔고 뭐 이런 사람들은 있긴 한데 이게 결국 단타 친다라는 거가 폭탄 돌리기 잘못하면 내가 터질 수도 있다는 의미라서 모아타운 신통기획 중에서도 괜찮은 데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가기에는 요즘 환경들이 건설 현장들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조금 옥석 가리기를 진짜 잘해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산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잘 따져보고 사야 된다. 이게 정말 쉬운 투자는 아니에요. 특히 이제 재개발 같은 것들은 그냥 조심조심 하셔야 되고 특히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너무 막 단기적으로 보시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